근데 진짜 이승우가 난 여기서 도움 결승골 도움하고 나가는 거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난 놈은 난 놈이다. 될 놈 되리다. 진짜 되는 놈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승우가 결정적으로 1대1 찬스가 났거든요. 원래 이승우라면 거기서 힙스터 립하면서 공 달고 뛰면서 이제 골키퍼 나오면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칩샷. 때린 척하면서 칩샷을 하든 아니면 싹 가져가서 왼발로 밀어넣고 딱 코너 플래그로 뛰어가가지고 끝까지 나와야 원래 이승우인데 이승우 확실히 살쪘어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카메라로 보여지는 뷰만 봤을 때는 벌크가 된다. 약간 말년 호빙io 느낌 난다. 근데 그 말년 호빙io도 무섭다. 그죠? 이게 재능이 여러분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뭘 하든 무서운 선수예요 그냥. 가브리한테 넣어주든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이강현 투입이 돼서 사실 이게 뭐 없었어요. 된 게 없어요. 아니 수비 슈팅을 때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정호연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정호연이 아래에 있어. 역습할 때 막아준 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참 이게 축구인가.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수원 FC예요. 이승우가 뭐 한 40분 정도 뛰었는데 추가 시간까지 그냥 어슬렁 다니는데 결국에는 이승우가 포인트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45분에 문민서의 원더골이 있었죠. 문민서가 진짜 골을 잘 넣고 나서 두현석의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왔는데 그게 득점 후 바로 실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이제 말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 광주의 패턴이잖아요. 이번 시즌 항상 추가 시간에 골을 먹어요. 근데 거기서 먹는 순간 이 불안감이 나는 다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쵸. 여기서 선수들의 그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오늘 뭐 양 팀이 그 준비한 교체 카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승우를 후반에 넣어서 경기를 좀 터뜨리겠다. 그리고 광주는 가브리엘이랑 그다음에 이희균을 후반에 넣겠다라는 뭐 그거는 확실히 분명히 했는데 어쨌든 이 교체 카드에서 재미를 본 거는 수원FC였다. 이강혁 투입, 이승우 투입, 지동원 투입. 거기서 이제 게임이 터졌죠. 근데 이거를 또 극장에 96분에 골 먹으면서 결국 졌고 또 이승우는 이러시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살랑 그냥 요즘은 밥맛 좋게. 오늘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승우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잖아요. 그 맨체스터 시티 시절에 그 말년 호빙io 느낌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슥 하고 시저스 해주고 시저스 하든 드리블을 하든 하고 싶은 거 싹 해주고 어시스트 딱 해놓고 가져가는 그림. 근데 광주는 뭐 오늘도 솔직히 축구가 절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광주가 하는 축구를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공 잘 돌리고 점유율 잘 가져가는데 결국 지금 이 얼리 크로스가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결국 이 공격 패턴 자체가 좀 단순한 게 좀 있어요. 이희균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 자리에서 뭔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빅토르 오늘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측면 윙어들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김한길이 또 골대를 맞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운이 너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어요 광주가. 그쵸, 뭐 골대를 3번이나 맞췄으니까. 이거는 진짜 나는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허탈한 수준까지 갔다 생각해. 이게 골대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맞고 거기다가 뭐 볼 점유율을 뺏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경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번 시즌 보면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승우 감독님이 쓰는 전술 중에 실패한 것 중 하나는 이민기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풀백 위치에서 그때 미드필드 들어가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민기를 자꾸 안으로 집어넣어서 미드필드에 활용하는 전술 되게 안 통해요. 그리고 또 안 통하는 것 중 하나는 근데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두현석이 그 자리에서 얼리 크로스를 예를 들어 30개를 올려. 그럼 2개 정도가 좋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골 장면에서도 결국 그 자리에서 두현석이 얼리 크로스 올리려다가 아니다 안으로 갈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서 또 잘리면서 카운터택으로 결국 실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현석이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풀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도 물론 뭐 안에 들어가면서 뛰는 것도 있고 뭐 인버티드로 뛰는 것도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이 맡은 롤이 좀 이번 시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걸 주입시키고 있어요. 너가 이번에는 얼리 크로스를 해야 된다. 너가 뭐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서 인버티드 점 뛰어야 돼. 너가 이번에는 언더래핑을 나가야 된다. 그냥 매 경기마다 두현석에 대한 컨셉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반대에 김진호는 좀 그냥 평상시 뛰는 대로 뛰는데 오히려 두현석한테 너무 좀 과부하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두현석을 오늘 절대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선제골의 기점이 된 것도 두현석이 어시스트한 건 맞으니까. 근데 지금 광주를 보면은
이게 이순민 선수가 나가고 난 뒤에 정호연을 한 칸 아래로 내려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정호연의 스타일 자체가 계속 본인이 공을 드라이브 스루로 하면서 밀고 나가고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정호연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이순민처럼 청소를 해줄 만한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강현도 써보고 몇몇 선수들 써보는데 결국 이정효 감독의 입맛에 맞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 되면 최경록을 빼고 어쨌든 이정효 감독은 그 정호연을 높게 쓰고 싶어 하니까 다른 또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없다는 게 광주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썰 나올 것 같아요. 아산이 네? 아산이 아니 경질 썰 나와야 돼요. 6연패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챔 나간 것도 맞고 이정효 감독님이 진짜 지난 시즌 너무 대단한 걸 활약을 한 것도 맞는데,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일단 첫 번째, 유튜브에서 말 너무 많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운동장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이렇게 되게 거침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6연패까지 빠졌고 지금 리그 꼴찌입니다. 이걸 보면 좋지 않게 보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정효 감독님이 나가는 순간 광주에 관중도 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 때문에 이 상태까지 온 건 맞죠. 근데 어쨌든 또 잡음 하나가 있죠. 아산이 왜 안 쓰냐. 물론 아산이가 뭐 훈련장에서 못하고 있든 뭐가 있든 어쨌든 작년에 광주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산이 덕이 컸거든요. 근데 아산이 일단 잡음 많으면서 안 써요. 그러다가 중간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또 나간 이후로 또 안 쓰고 있죠. 자, 물론 뭐 부상인지 아닌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팩트 체크 못 해봤지만 빅톨 어디 갔습니까?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그 수비수에 누가 하나 또 사온 외국인 하나 있어요. 네. 안 써요. 그러니까 용병 장사가 실패한 거죠 이번 그러니까 시즌. 왜 가브리엘 빼고는. 이런 걸 다 안 쓰면서 결국에는 6연패까지 가면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어쨌든 간에 경기력을 봤을 때 뭐 경기력이 좋았냐 나빴냐보다는 광주는 재미있는 축구를 합니다. 이게 졌지만 골대도 3번 맞췄고, 오늘 경기를 봐도 광주가 뭔가 그냥 경기에 몰입이 되게끔 경기를 가져가잖아요 항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허율 센터백 카드라는 또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허율이 센터백에서 잘했냐 못했냐,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했어요. 무난하게 했어요. 원래 이 선수가 센터백인가? 라고 축구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만한 신체 조건이 있고 네. 또 좋은 모습을 나쁘지 않게 보여줬지만 결국 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6연패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이게 좋게만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순위표를 봤을 때 광주가 뭐 초반에 우리가 초반에 승점을 많이 쌓아둬서 아직까지 뭐 강등권이랑 큰 그게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진짜 강등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냉정하게 이게 뭐 아무리 재밌는 축구를 하지만 이 광주가 2부 리그를 떨어지면은 이것도 솔직히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승점이 6점이어서 이번 시즌 너무 치열해서 광주가 한 경기를 덜한 상태고요. 광주가 다음 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 사실상 뭐 서울이라든가 그리고 인천 뭐 전북이 만약에 다음 경기를 못 이기게 되면 여기들도 똑같이 그냥 9점이나 무승부하면 10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진짜 2승 따놓은 게 진짜 커 시즌 초반에. 근데 지금 이 팀의 지금 파워나 이런 걸 에너지 레벨을 봤을 때는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멘탈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생각해요. 지도자들도 타이밍이 무너질 거고 멘탈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아무리 라커룸에서 좋은 얘기를 하든 뭐 화를 내든 뭘 하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면 이제는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산이를 데려와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수근수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기고 싶을 거 아니야. 뭐 패스 많이 하고 뭐 중앙으로 뚫고 들어가고 이거 다 좋아, 맞지? 네. 근데 그냥 선수들 입장에서도 결국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야? 골이 안 되거나 결정력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무리 능력이 능력이 결국 부족해서 지는 거란 말이야. 오늘 경기도 사실 마무리 능력이 있었으면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 골대 3개 그럼 맞췄는데. 선수들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감독님 아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이런 말이 분명히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산이를 미워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최악으로 가는 거는, 만약에 이정우 감독이 아산이를 다시 쓰려고 끌어놉니다. 근데 아산이가 그냥 아프다는 핑계 대거나 그냥 나 여기서 축구 안 하고 싶다, 여름에 떠나겠다, 안 써도 된다, 그냥 나 집에 있을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광주는. 근데 저는 아산이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정우 감독이 이 선수를 알바니아 대표팀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류의 인터뷰까지 했으면은 아산의 입장에서도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썩 나가요, 이거는. 그쵸. 만약에 감독이 지금 경기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아산이 집에서 그냥 기분이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어. 팀이 지고 있지만 너네 어디까지 하는지 봐라, 나는 팀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산이를 다시 쓰려고 코치를 하는데 아산이가 차출을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감독의 이유가 있겠죠. 잘하는 선수 때 왜 안 뛰기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죠. 근데 뭐 저희가 말한 것처럼 속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까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터뷰만 봤을 때 인터뷰를 보고 이런 네. 거를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산이라는 선수는 우리가 작년에 봤고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광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만약에 아산이 끝까지 안 뛸기고 뭐 빅톨도 안 뛸기고 이런 선수도 안 뛸기면서 진짜 말 그대로 8연패, 9연패, 10연패까지 가게 된다 하면 그것도 뭐 감독이 본인의 선택을 하는 거고 본인이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존중해야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정효 감독 스타일은 그럴 것 같아요. 10연패를 하든 뭐 11연패를 하든 본인이 양복을 벗고 옷을 벗을 때까지 그 선수들은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선수가 싫을 수는 있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 근데 이 선수들도 승리의 기분을 맛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산이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믿으면 얘를 단 2경기 3경기만 잠깐 쓰더라도 그냥 듣기 좋은 말 몇 번 해주고 잘 구슬려서 쓰는 것도 또 그 감독의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저도. 내가 옷 벗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얘는 맞죠. 나는 절대 훈련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이 감독님만의 그냥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안 나올 선수예요. 아산이는 끝났어요. 아산이가 진짜 감독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도 않을 거고요. 아산이도 그럴 것 그냥 팀 같기도 찾아 나갈 거고 그냥 어차피 아산이는 더 이상 광주 선수가 아니라고 좀 배제를 하고 그냥 팀을 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지만 이 팀이 분위기가 변할 텐데 그 변화를 이제 줄 건 다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라커룸 토크도 해보고 선수들한테 좋은 말도 해보고 다그치기도 해보고 전술도 바꿔보고 허율도 내려보고 근데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 진짜 이제는 근데 이제 나는 그거 하나만큼은 있어. 구연석을 네. 그냥 벌려서 네. 언더래핑을 시원하게 나가게 하든 오버래핑을 나가면서 크로스를 올리고 이 선수가 차라리 공격적이게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자꾸 두현석을 그 자리에서 얼리 크로스 올리게 하는 건 난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 그죠. 그거 하려고 베카도 써보고 빅돌도 써봤는데 그걸로 과연 몇 골을 넣었냐. 그걸로 위협적인 장면이 과연 몇 번 나왔냐 했을 때 없고 네. 지금 광주가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 장면은 결국에는 이희균이 그 하프스페이스에서 공 받았을 때 흔들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 외에는 가브리엘이 선수들도 가끔 슈팅 너무 아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U자 빌드업을 하든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든 점유를 많이 했어. 그래서 한쪽 갔다가 반대쪽까지 가서 여기서 정종이 흔든 다음에 딱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패스가 들어가면 거기서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면 슈팅 때린 게 수비수 맞고 굴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때리고 맞은 게 떨어지는 거를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슈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슈팅을 아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광주가 그렇다고 만약에 뭐 이정효 감독님이 뭐 7연패 8연패 9연패 했어요. 경질설이 나왔어요. 경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왔어. 근데 광주의 스쿼드를 데리고 내려앉는 선택을 한다 만약에 그런다고 광주가 살아남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광주 경기가 재미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볼만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마 오늘 경기까지 지면서 광주에 애초에 이종효 감독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던 분들은 더 날 있는 비판을 하실 거예요. 더 강한 비판을 하실 거고. 근데 요즘에 그냥 그건 있어요. 이 좋은 축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승을 하고 많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시선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광주 스쿼드를 보면 허율을 중앙 수비로 내릴 정도로 스쿼드가 진짜 약해요. 그냥 K1에 있는 모든 팀들 통틀어서 제일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팀을 이끌고 그냥 자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입혀서 축구한다는 거. 그냥 이거에 그냥 대단한 거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네. 그거 대단한 거고. 근데 진짜 이 진짜 신남- 그냥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축구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을 건데 이 너무 좁은 지금 광주가 지금 이제 8경기 했고 오늘 경기까지가 9경기인가? 8경기 한 거야, 이제. 이 8경기 할 동안 무슨 팀이 여러분 하루는 맨시티가 됐다가 하루는 뭐 브라이튼 됐다가 뭐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도 정신이 없어요. 감독도 힘들고 선수들도 정신이 없고 듀현석만 봐도 도대체 몇 개의 롤을 이 8경기 동안 소화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의 그 명장들도 이렇게까지 많은 롤을 바꿔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순민도 없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니면. 근데 첫 두 경기에 이순민 없이 뛰어서 잘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선수들로 이렇게 팀 만드는 거가 좋은 게 맞죠. 저희도 응원을 하죠.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이렇게 중계를 하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축구는 냉정한 프로 세계잖아요, 여러분들. 냉정한 세계고 아무리 뭐
포스트코글루가 이쁜 축구하고 뭐 재밌는 축구하고 좋은 축구했다고 하지만 그때 내리 5연패 막 4연패 막 이렇게 빠졌을 때 비판 시계 받았잖아요. 그 챔스 못 나가면 어. 콘테랑 다를 게 없고. 진짜 무리뉴랑 토트넘도 만약에 이번 시즌 챔스를 못 나간다. 네. 물론 해리케인이 나갔지만 어쨌든 비판 받을 거예요. 그쵸. 뭐 그 전이나 달라진 성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를 이기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면서 이 경기를 봤지만 오늘도 결국에는 광주는 패배를 했고 과연 이제 이 위기를 이제 위기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 감독님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조금만 다시 그냥 1라운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원래 쓰던 거, 원래 하던 거,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더라도. 그러니까 안영규가 볼을 밟고 이제 물론 안영규도 안 나왔어. 맞아. 이민기도 오늘 안 나왔어. 선수들도 뭐 부상이 있고 이래서 못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그냥 그거야. 그냥 공을 밟고 있으면서 상대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공격을 작년에 가져갔는데 이번 시즌은 왜 자꾸 포포비치가 밀고 나가고 왜 센터백들이 치고 나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센터백이 치고 나가니까 뭐해? 뺏기게 됐을 때 뒤에가 막을 애가 없잖아. 거기다 정호연도 수비형인데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던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점하는 포인트가 맨날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45분부터 48분 사이, 90분부터 96분 사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또 뭐 빌드업을 잘하든 뭘 잘하든 훈련장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치기보다는 자꾸 다른 데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몰라요. 이거는 뭐 제가 잘못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축구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 막 전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광주는 전술 너무 좋고요.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냥 우리가 축구와의 끈을 메고 축구장에 들어갔을 때 경기 끝나기 5분 전, 뭐 시작하고 5분 전, 그다음에 수비에 대한 이런 집중력,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지금 광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6연패에 빠졌는데요. 득점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절대 득점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경기 하나씩은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점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만 봐도 막 96분에도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되긴 했지만 올라가 1등으로 이기고 있는데 막 서울이랑 할 때가 어디랑 할 때 막 올라가 해가지고 두 번째 골 넣은 거 있잖아, 가브리엘이. 네. 그러니까 한 골을 넣었으면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결국 문제는 득점력, 추가골, 뭐 마무리골을 못 넣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매 경기 골은 넣고 있다는 거죠. 지킬 줄을 몰라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키는 데 더 포커스를 이제는 진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제는.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라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제는 좀 지키는 것도 더 보완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광주가 선제골 넣고 뭐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버스 세워도 나는 비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선제골 넣고 딱 추가 시간까지만 버스 세우고 후반에 딱 다시 라크롬에 정비하고 나서 다시 다교조축한 축구하고 그다음에 후반전 한 80분 넘어갈 때쯤에 수비적인 교체 카드도 계속 써주고 그다음에 버스 몇 대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승리 가져가고 이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너무 전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이게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수들의 이제 실수도 좀 큰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골키퍼들이 2번 실수했죠. 뭐 안영규 퇴장당했죠. 김경민 퇴장당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두현석이 오늘은 또 결정적인 실수 2번이나 했죠. 허율 중앙수비 썼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큰 실수들 때문에 실점을 하는 것도 맞긴 맞아서 그냥 이게 축구의 운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이 있죠. 반대로 오늘 이제 김은중호의 축구를 보면 수비력이 좋아진 거 맞아요. 김은중 감독님이 가시고 나서 수비 잘해요. 지금 승점으로 보시면 여기가 순위가 3등이에요. 근데 실점률을 보면 또 수원이 수비를 잘한다 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네. 그쵸, 12개나 먹었으니까. 근데 근데 어쨌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골이 여러분 내가 져야 될 팀한테 많이 먹어서 저런 거지 그냥 비등비등한 팀한테는 또 이겨요 끈끈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수원FC 경기를 보면서 이기면 장땡이다, 프로다, 감동을 느낄 우리 수도 지금 있죠. 리그 3등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경기력이 더 중요하다, 경기력이 좋으면 결국 더 많은 승리를 언젠간 가져올 거다 근데 요즘에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 차이죠. 근데 저는 제가 한 팀의 대표다, 단장이다 하면 저는 수원FC 축구보단 광주 축구 계속합니다. 대신에 한마디는 하겠죠. 이쯤 되면 이제 내가 단장이면 이종효 불러놓고, 감독 아니 좀 과해. 아니 딴도 리스펙하고 너가 하고자 하는 거 난 다 서포트 해줄 거야. 지금 이 아니, 시기에는 조금 과해. 아니 좀 막으면 이기잖아 우리. 그러니까 축구 하다가도 좀 한 번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마가방만 계속 치냐. 그리고 매스컴 좀 그만 나가고 이제 안경도 좀 그만 쓰고 나오고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딱.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축구 보면서도 참 많은 걸 깨달음을 좀 얻어요. 어떻게 이게 수원 FC가 그렇게 밀리다가 마지막에 한 골 넣고 끝나는 거 보고 제가 거지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축구예요. 이게 요즘에 좀 많은 거를 느껴요. 진짜 이게 축구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승우가 난 여기서 도움 하나 결승골 도움하고 나가는 거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난 놈은 난 놈이다. 될 놈 되리다. 아니 오늘 들어와서 이승우가 솔직히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 햇볕 받으면서 수비 몇 번 했다가 이제 갑자기 감독님이 자리 바꾸라니까 그늘에 와서 수비 몇 번 하다가 허벅지 차이고 누워서 좀 쉬다가 그다음에 물 한 번 마시고 들어와서 20분 동안 런닝 뛰다가 어시스트하고 나갔어요. 야, 이게 진짜 될 놈 되리라는 게 있어요. 맞죠? 될 놈 되리고 진짜 되는 놈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승우가 결정적으로 1대1 찬스가 났거든요. 원래 이승우라면 거기서 힙투더 립하면서 공 달고 뛰면서 이제 골키퍼 나오면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칩샷. 때린 척하면서 칩샷을 하든 아니면 싹 가져가서 왼발로 밀어넣고 딱 코너 플래그로 뛰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야 원래 이승우인데 네. 이승우 확실히 살쪘어요. 네, 오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그냥 카메라로 보여지는 뷰만 봤을 때는 벌크가 된 약간 거지. 말년 호빙녀 느낌 난다. 근데 그 말년 호빙료도 무섭다. 그죠? 이게 재능이 여러분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뭘 하든 무서운 선수예요. 그냥 있는 거 자체가 약간 무서운 거예요. 또 광주가 다음 경기만 이기면 서울이랑 동점이에요. 9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나는 누가 강등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지금 6연패 빠져가지고 진짜 개 심각하게 광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1승만 하잖아요. 김기동 감독님이랑 동점이에요. 그 심지어 한 경기 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기면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또 이렇게까지 비판을 또 할 게 아닌 거기도 한 게 돈을 제일 안 쓰잖아요. 원래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 팀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까지 안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혼돈의 K리그예요 이번 시즌이.